네. 만약에 진짜 이제 강간 사건이 일어났다. 개인 택시 하는 사람이 어떤 다른 세상에서 그럼 그분 그 면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1억이 넘는 건데 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는 거죠. 아니 뭐 리스크가 너무 큰데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평생 일구원 그거를 강간으로 진짜 뭐 제 취향도 아니고 네? 제가 변태도 아니고 그 오바이트 냄새에다가 그 토사물이 많은데 거기다가 내가 착각까지 하면 1억 이상이에요. 제가 평생을 일궈왔는데 그 1억 이상을 그런 실수로 강간을 뭐 하려고 했다고 쳐요. 그럼 막말로 제가 뭐 전과자라면은 뭐 완전 범죄를 위해서 어디다가 뭐 몰래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사람들 안 보는 그 주차 라인에 정확하게 주차를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공동 현관문 그 환한 앞에서 사람들 들락날락 바로 앞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 앞에서 제가 강간을 했을까요? 그러네요. 납득이 안 가는 점이 많긴 합니다. 그쪽 곽결수 씨 주장에. 일단은 근데 1차적으로 일단 어쨌든 지리대에서 DNA가 안 나왔다고 하시니 그럼 끝난 거지 사실. 강간을 했으면 삽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질파열이 되냐고요. 강간도 안 했는데. 아이 그렇잖아요. 왜 질파열 얘기를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정신병을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분이 꿈을 꾸셨나 아니면 혹시 상상 임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상 강간을 당하셨나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솔직히 강간을 안 당했는데 어떻게 질파열이 당하냐고요. 그쵸. 근데 결국에는 보니까 그냥 지렴이었고 그리고 그분은 뭐 유레아 플라즈마라는 게 이제 뭐가 나왔다면서요. 3가지 병이 나왔대요. 3가지 병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근데 이제 그것을 만약에 그런 병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 안 네. 나오셨고 근데 그렇다는 거는 선생님한테 그 사람이 곽결수가 옮았다면 둘 다 나왔어야 될 것이고 그 여성분이 가지고 있었던 거라면 선생님한테도 나왔어야 하는데 또 그게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 자료 보내드릴게요. 경찰서에는 이미 제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다시 찾아서 왔고. 앞으로 좀 진상 규명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좀 하려는 좀 계획이 있으신지 좀 구체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 솔직히 뭐 없어요. 그냥 제가 변론한 방법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건 진짜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드릴게요 저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것이 알고 싶다의 땅튜브입니다. 곽혈수 씨는 그간 많은 거짓을 일삼은 것을 우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어느 날 소송 당사자인 택시기사분에게 메일이 도착했고 연락을 취했고 현장 인터뷰까지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곽혈수가 피해자일까?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아주 기묘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걸 좀 취합을 해왔어요. 근데 그거를 듣기 전에 일단은 좀 타임라인대로 한번 이번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떤 부분이 억울한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날 있던 일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2024년 5월 20일 새벽쯤에 홍대 삼거리 포차 부근에서 제가 택시를 이제 정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여성분이 다가와서 기사님 혹시 하남 갈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하남 가면은 빈 차로 올 게 뻔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좀 망설였는데 그 여성분이 얼마쯤 나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비를 찍어보고 한 4만 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제가 탈 건 아니고 제 친구가 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여성분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곽혈수 씨가 아닌 다른 분이신 건가요? 예, 맞아요. 아, 그 어떤 관계죠? 곽혈수 씨랑 그분은? 그거는 저는 잘 그때 당시에는 몰랐고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제 알았어요. 어떤 관계인지. 어떤 관계였죠? 오늘 처음 만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곽결수 씨가 대답하시기를. 처음 만났는데 이제 뭐 친구 같은 뭐 그런 건가요? 예, 제 느낌은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택시에서 제가 곽결수 씨한테 이제 물어보기를 왜 친구는 집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봤고 그러니까 곽결수 씨가 대답하길래 오늘 처음 만난 사이라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쭉 말씀해 보시죠. 예, 그래서 제가 둘이 같이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얘 친구가 탈 거라고 했고 제가 그 친구가 누구냐니까 이제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술에 좀 취한 것 같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친구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러니까 곽효수 씨가 이제 하는 말이 저 술 안 취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주소를 불러줬고 친구가 이제 카드로 결제를 먼저 해줬어요. 4만원 3결제를 그 4만원을 받고 이제 출발을 했죠. 출발을 하고 제가 그 곽효수 씨한테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냐고 그러니까 그냥 좀 많이 마셨다고 이런 대화를 잠깐 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는 집이 어디냐고 제가 물어봤었고 곽효수 씨는 잘 모르겠다고 뭐 반대쪽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몇 마디 나누면서 이제 더 이상 대화거리가 없어서 그냥 목적지인 그러니까 하남 부근의 아파트로 갔었거든요. 하남 부근 아파트로 가서 제가 도착해서 이제 내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곽효수 씨가 지하로 좀 내려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을 통과해서 지하를 내려갔는데 지하에 내려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쪽으로 가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오른쪽으로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통을 말하면서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잘 모르겠는데 1407동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동을 얘기해갖고 바로 오른쪽으로 꺾으니까 곽효수 씨가 말한 그 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주차 라인에 주차한 게 아니고 그분이 술이 많이 취했길래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 통로 차가 갈 수 없는 사람 통로 최대한 가까이다가 이렇게 차를 대줬어요. 그래서 이제 내리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술에 좀 취했으니까 조금만 이따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터기를 보니까 4만원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4만원만 좀 채우면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뭐 딴 말 안 하겠지. 그러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미터기가 이제 거의 다 돼갖고 제가 시간이 좀 됐으니 내리시라고 하니까 눈을 앞에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바로 옆호수라고 하더라고요. 왜 아파트 보면 1, 2, 3, 4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바로 한 칸 옮기면서 그 한 칸 옮긴 데도 마찬가지로 차가 되는 주차장이 아닌 사람들이 다니는 최대한 통로 가까이에다가 제가 차를 대드리고 불 켜고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인터뷰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좀 답답했었거든요. 이 형님이 이제 말씀도 잘 못하시고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더라고. 일을 아예 못하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상황에서는 이 뭔가 어휘력이라든지 지능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긴장하시는 것도 긴장이고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을 저랑 좀 겹치지 않게 제 말이 끝나면은 끝나고 한 2초 정도 있다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막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지만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형님이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그거 좀 양해하고서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나오는데 좀 많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식 부족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긴장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라서 그럴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 와중에 그 곽효수 씨가 토한 거를 제가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도 이제 새 차고 그래서 원래는 택시 그 뒷좌석에 적혀 있는 게 한 15만원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욕심 때문에 차도 새 차고 그래서 제가 30만원을 얘기했어요. 토하셨으니까 30만원 이제 물어내라고. 어제 실제로 이제 택시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아예 택시 유튜버 하시는 분인데 보통 30이면 싼 거라 그러더라고. 이게 뭐 바닥 시트랑 이거 하면은 자기 같은 경우에는 뭐 45만원인가 받으셨다고. 근데 이제 뭐 30만원도 없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이분이 이제 또 말만 듣는 거보다는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토했던 사진을 위에다가 살짝 띄워드리겠습니다. 자료 이제 좀 첨부하도록 할게요. 모자이크 처리를 했음에도 좀 보입니다. 자, 식사 중이신 분들은 눈을 좀 감거나 해주세요. 신발도 그 지뢰개 부츠같이 혈수시로 좀 추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자 이것은 택시 당시에 이게 다 토가 바지에 다 묻어가지고 막 굳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진짜 범벅이었고 멤버십으로 보시는 분들 제가 어제 그 방송한 거 보면은 새벽에 방송한 거 보면 원본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보실 분들은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동현관문까지 데려가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 두신 거 친구분한테 이렇게 보내줬다 그랬나? 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그 사진 찍어 두신 거 이거 부츠 혈수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 부츠죠. 아이고 이것도 토가 다 이렇게 뭐 바지도 이거 젖어 있는 것 같고 아예 그냥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증거자료 이제 또 대충 첨부를 한번 해봤고요. 그거랑 이제 뭐 비슷한 사진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뭐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고 일단 보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토를 언제 했냐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하는 거 이렇게 직접 가리키면서 보시라고. 근데 보면서도 자기는 절대 오바이트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토가 앞에 있는데도요? 혈수 씨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입으셨었던, 입었다기보다 이제 그 했었던, 그냥 뭐 입은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은 비슷한 구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요런 그런 스타일. 예, 자기 바지하고 이렇게 밑에 바닥에도 묻었는데 토를 절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날 원래 받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계속 이제 그때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토를 안 했는데 왜 30만 원을 달라고 하냐고. 제가 15만 원만 그럼 주시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15만 원은 뭐 얘기 꺼내지도 않고 계속 30만 원에 대한 이게 불평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갖고 그럼 내일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 오빠라고 했다가 아저씨라고 했다가 그러면서 잠깐 넘어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넘어오라는 게 왜 뒷좌석으로 넘어오라는 건가요? 예, 뒷좌석으로 넘어와. 계신 분이 뒷좌석에 탔으니까 뒷좌석으로 넘어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자꾸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넘어가냐고 이렇게 몇 번 했는지 계속 이제 넘어오라고 저한테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갔는데 안 넘어오시면은 자기가 차에서 소변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생각을 했죠. 왜 기사들한테 들었는데 그 뭐 대변 부신 분도 계시고 이런 뭐 에피소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이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차에서 오줌을 싸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바지를 벗으시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벗으려는 그 제스처였나요? 아니면은 진짜 실제로 벗었나요, 바지를? 실제로 벗었어요, 바지를. 끝까지 다 벗으신 건 아니고 한 여기 엉덩이하고 허벅지 사이 한 요 정도까지는 벗으셨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다급해서 원래는 앞문을 열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저도 다급해서 뒷좌석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리는 상황이었는데 넘어가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이제 사항을 정리하려고 왜 그러시니까 자기가 30만 원이 없으니까 저보고 관계 이제 일을 하자고. 그럼 제가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으니 그럼 한번 하면 되겠네. 몸으로 때우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완전히 그때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돈은 안 받을 테니까 내일 얘기하자고, 술 깬다면 내일 얘기하자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말을 안 들고 나 30만 원 없다고 계속 그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부터 입으시라고. 그래서 옷을 이제 뭐 입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입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옷을 입혀드렸어요. 바지도 입혀드리고 위에도 제가 탑볼한지는 몰랐는데 위에 이만큼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정리를 했어요. 그분의 이제 옷을 이제 어쨌든 입으셔야 할 텐데 그것을 네. 도와준 이유는 뭔가요? 뭐 너무 취객이라서 이제 뭐 제정신 아닌 것 같아서 그러신 건지. 예, 맞아요. 그래서 집에 부모님이 계시면은 또 안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바지도 입혀드리고 도와드린 거죠. 그리고 또 위에도 올라간 것 같아서 그건 전 탑볼하는 건 전혀 생각도 못했고 저는 단지 올라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옷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서에서 알고 보니까 탑볼하라고 하더라고요. 장소가 그러면 정확히 어디인가요? 장소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앙 공동 현관문 바로 앞에요. 아,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타려면 들어가야 되는 그 공동 현관 말씀.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어디 뭐 구석진대라든지 하긴 근데 생각해보면은 구석진대에서 그렇게 뭔가를 할 것이라면은 어디 공터를 가거나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차장까지 가서 그게 조금은 사람들이 의문을 좀 표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예, 저는 최대한 편리를 위해서 바로 내리면은 집에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그 문하고 붙여서 이렇게 주차를 했거든요.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요. 그렇다면은 그 피해 주장 측이 좀 말하는 뭐 특정 접촉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체라든지 아니면 뭐 의류 관련해서 그분이 이제 그런 이상 행동을 하셨을 때 스스로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바지를 내리고 나 그럼 오줌 싸버린다 이렇게 하셨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넘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약간 그때 당시 상황이 좀 어떤 느낌으로 넘어가신 건지. 저는 뭐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제가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넘어와라 이 말을 계속 자주 들으니까 상황도 긴박했고 저는 이 사람을 이제 설득시키려고 예. 그분이 계속 넘어와라라고 말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일단 여기에서 오줌 싸는 것까지 진짜 대참사니까 그걸 한번 좀 막아보겠다 이러고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갔다. 예.
예, 이어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 당시의 장소는 아파트 공용현관입니다. 공용현관. 사람들이 이제 들락날락 거기서 이제 나가려면은 무조건 거치는 공용현관. 예, 거기 바로 앞에다가, 그러니까 주차 라인에다가 정차한 것도 아니고 거기 바로 앞에다 세우고서 이렇게 끌고 나가서 이렇게 막 벨 누르면서 여기 정현수 씨 댁 맞나요? 이러면서 그것까지 한 거야. 아니 어떻게 강감놈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예, 그래서 넘어가서 저보고 이제 성관계 요구를 했고, 저는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 상태가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내일 얘기하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막 천천히 입더라고요. 근데 잘 못 입고, 그래서 제가 옷을 입혀줬고, 그리고 위에도 좀 올라간 것 같아서 위에도 내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 온 매무새가 된 것 같아갖고, 뒷좌석으로 가서 이제 손을 내밀었죠. 내리시라고. 그러니까 제 손을 잡고 이제 저한테 부축을 하셔갖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택시를 타면은 아파트 동수까지는 얘기하지만 호수까지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호수를 어떻게 알았으면 이분은 전혀 뭐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호수를 얘기해줬고 저는 이분을 부축해서 호수까지 가서 호수에 뭐 잘 맞는 호수인지 틀린 호수인지 모르고 이 사람이 말해준 호수에까지 저는 배를 눌러줬거든요. 그리고 그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혹시 여기 정현수 씨 댁이 맞나요?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차 물어봤어요.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셨다는 건가요? 예, 엘리베이터를 타려면은 그거를 눌러줘야 되거든요. 동호수를.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그 장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내부 CCTV라든지 이런 거에 다 찍혔을 건가요? 제 생각에 CCTV 없는 곳이 없으니까 바깥에고 안에고 다 찍히지 않았을까요? 공동 현관문 앞에서 제가 그분이 이제 누워 계신 사진을 제가 이제 사진을 찍고 근데 이 얘기 전에 또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축을 해서 그 공동 현관문 벨을 눌러줬고 몇 군데 눌렀는데 대답한 데도 있었고 대답 안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 찾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그분은 이제 거기 현관문 앞에다가 앉혀놨는데 그분이 이제 박현수 씨가 하는 말이 차에 제 핸드폰하고 가방이 있으니 그걸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됐다 싶었죠. 왜? 가방 보면은 주소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데려다 주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가방은 비가방이 조금 이렇게 손 파우치 같은 이렇게 그런 가방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핸드폰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주민등록증을 보려고 가방을 열어봤어요. 자, 지금 채팅창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집 앞 현관문이 아니라 그 주차장에 있는 공용현관을 들어간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나오잖아요. 좀 좋은 집은 그거 말하는 거야. 지하주차장에 있는 공용현관 비밀번호 치고서 들어가고서 엘리베이터 누르러 가는데 예, 그겁니다. 주민등록증을 봐야지 집을 거기다가 하든가 하지.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뭐 택시에서 오줌 싼다 그러고 난 존나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아니 집 주소를 말해줬대. 눌렀는데 아니래. 눌렀는데 여기 정현수 씨 댁 맞나요? 했는데 예? 아닌데요? 그래서 또 말해가지고 또 눌러봤는데 여기 정현수 씨 댁 맞나요? 그래서 아니래.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씨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친구한테도 전화해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입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방이. 뭐 아무것도 일주일 들어있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가방을 줬고 핸드폰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핸드폰 왜 훔쳐갔냐고 그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태우기 전에 그 친구분 전화번호를 제가 받았거든요. 혹시 잘못될까봐. 그래서 친구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분 호수 알려줬는데 여기 호수가 아닌 것 같다. 혹시 정확하게 아니야. 그때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 오늘 이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걷다가 그냥 놔두고 가세요. 그때 그래서 제가 사진 촬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찍으셨던 게 이제 이겁니다. 친구라는 사람이니까 자기도 오늘 처음 봤다라고 이제 한 걸 그때 처음 듣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 놓고 갑니다. 그러면 하고서 이제 사진 촬영을 했던 사진이 이 토범벅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공용 현관 아니라고 하고요. 예, 여기 이거 보면 이거 원본으로 보면 싹토인데 예, 뭐 바지도 젖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이렇게 할 정도면 아예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사실상.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차에서 다시 탑승을 했고 잠깐 지저분한 부분만 휴지랑 물티슈 처리를 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집으로 바로 갔는지 아니면은 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이 택시기사들은 각자 자기만의 동선이 있거든요. 어디를 가면 어디를 가고. 그래서 저는 하남에서 빈차로 서울 어차피 갈 거라는 생각에 종로에 사람이 많을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종로를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집 아니면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종로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을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 정확하게 그땐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다음날 이제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차가 들어오니 손세차장을 갔고 손세차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결수 씨한테. 자기 어저께 탑승한 손님인데 다짜고짜 이제 핸드폰 왜 훔쳐가셨냐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훔쳐도 제가 쓸 곳이 없고 저는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핸드폰만 없어졌다고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끊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차 넘버를 물어보셨고 뭐 이름을 물어보신 것 같았고 다시 한번 핸드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저는 핸드폰을 훔쳐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경찰서에서 하남 지구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뭐 어저께 탑승한 손님 중에서 정현수 씨라고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예, 뭐 저보고 핸드폰 훔쳐갔다고 하시는데 저는 핸드폰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출소 경찰관님이 저한테 지금 핸드폰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경찰서에 한번 와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지금 당장 간다고 하고 바로 세차 끝나고 바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썼고 제가 왜 저를 이렇게 불렀냐 하니 이제 준강간 추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강간 추행이 아니라 준강제 추행 말씀하신 거죠? 예, 준강제 추행. 그래서 저는 억울하니 지금 조서 꾸미고 바로 경찰서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다 되물어본 게 약간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셔서 그런 건지 배움이 좀 부족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 뭐 처음에 이제 경찰이 준강간 추행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처음엔 준강제 추행 아닌가? 그리고 강간 추행이 뭐지? 해가지고 준강제 추행이요? 그러니까 예. 하면서 약간 그런 단어들을 좀 헷갈리게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날 바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어요. 그 조서를 받고 제가 집이 서울 쪽이기 때문에 서울 쪽에서 이제 이관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죄명이 준강제 추행 및 절도였거든요. 절도까지 휴대폰 없어졌다. 네네. 그래서 저 관할 지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절도는 빠졌더라고요. 준강제 추행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한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다른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갖고 무슨 지금 자료도 있지만 성병 검사를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성병 검사를 조사를 한 걸 보내드렸고 성병 검사 결과는 어땠나요? 저는 결과지에서 뭐 많이 검사가 했는데 20몇 가지인가 10몇 가지인가 했는데 저는 거기에 단 한 가지 병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와이프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 무슨 준강간 치상 이렇게 뭐가 날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와이프가 황당해갖고 이제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준강간 치상이라고 날라왔다고 아내분이 그걸 이제 인지한 시점은 그 김재륜 변호사 이후에 그거를 이제 변경되고서 그 날라온 걸 확인하신 건가요? 예. 자, 일단은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박혈수 씨는 3가지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분 이제 말씀에 의하면. 근데 이게 일단은 그냥 나는 그러면 곽혈수 씨 그냥 말이 그냥 개구란 거잖아. 거기에서부터. 애초에 그건 이제 법원에다도 다 그거를 이제 증빙을 했다고 그러고 경찰도 그렇고. 그리고 난 이 형님 말 듣다 보면은 막 그렇게 의문이 생기거나 모순이 있다거나 이걸 전혀 나는 못 찾겠거든? 뭐 약간 뭐 이 사람도 이제 뭐 100%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증거를 제시하는 게 아닌 이상. 근데 증거를 제시한 것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는 말이 안 된다. 강간을 했다는 것 자체가. DNA도 질 내에서 안 나와. 성병도 여자한테만 나와. 말이 되나? 한번 좀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타임라인 순서대로 사람들이 좀 이제 궁금해할 법한 것들을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차례대로 다 물어봐도 될까요? 예, 편하신 대로 말씀하세요. 예.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살짝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이제 대화했을 때랑 좀 많이 그때도 약간 긴장하셨지만 지금은 더 좀 뭔가 이제 방송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더 긴장하신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조금 있는 그대로 한번 좀 편하게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드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또 이제 궁금합니다. 정차를 하고서 그 주차장에다가 정차하고 현관 앞에다가 내려준 시점까지 걸린 시간을 근데 왜 아니 잘못하신 게 저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이 형님이 이제 뭐 답답해서 그런 건지 좀 답답하더라니까 정차를 해놓고서 어쨌든 현관 그 공용 현관 앞에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데려다 준 건데 그거 얘기하는데 자기 주차를 안 했다 막 이러시더라고. 한번 들어봅시다. 좀 답답해도 이해해 주세요. 형님이 지금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조금 정신적으로 지금 많이 힘든 상태라서 그리고 솔직히 그 전과 있으시다고 한 게 이제 그 고등학생 때거든. 근데 이제 배움도 좀 짧으신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에. 예, 나이도 좀 많이 있으시고 40대 극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주차장 정차를 쪽에 있는 그거 아닌가요? 공동현관이? 아니요, 저는 현관문 바로 앞에 정차를 했다니까요. 원래 차가 될 수 없는 곳인데 저는 최대한 이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부축할 거란 생각도 못했어요. 최대한 이 사람이 술이 쬐서 네. 근데 그러면 아까 전에는 그 주차장으로 그냥 가달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여기 아니고 저기로 이동해달라고 했던 게 주차장 내부에서 이동한 게 아니라 뭐 단지 밖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이동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정문에서 이제 지하 주차장 내려막길이잖아요. 내려막길에서 제가 두 갈래 길이 나오니 중간에 내려막길에서 섰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왼쪽으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갑니까? 그 중간중간에 그 상훈이가 좀 끼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바로 내려가니까 이분이 얘기한 아파트 동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수만 보고 1, 2, 3, 4 호수는 라인은 생각 안 하고 바로 보이는 동수 앞에 최대한 문 앞에 대드렸어요. 내리기 편하게. 그래서 내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분이 잠깐 이따 가겠다고 해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4만 원이 안 돼갖고 아 그래 그러면 4만 원만 대고 있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내리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더니 이분이 앞을 보고 아 여기가 아니니 앞으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이동해달라 그래갖고 후진을 해서 바로 똑같이 근데 이게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도 어차피 이거 안 들어가니까 확실히 지하 주차장에도 공동 현관문이 있어. 그니까. 요즘에는 근데 지하 주차장이 그래, 아니시래잖아.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은 맞아. 이게 말을 지금 아니라고 하시는데, 방금? 헷갈려서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다가 상훈이 목소리가 좀 이렇게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주차를 한 게 아니고 주차 라인에다 주차를 한 게 아니고 주차 라인에다 주차한 게 아니고 공동 현관문 바로 앞에다가는 주차 라인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주차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니까 이게 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예, 예, 좀 참고 봐주세요. 하고 한 적이 없는데? 정차. 정차를 한 거잖아. 차를 달리면서 한 건 아니잖아. 그 정차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차장에다가 주차했다는 걸 꼬실 필요가 없고요. 공동현관문 옆에 정차를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공동현관문까지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텀이 어느 정도 걸리냐 그걸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차 아니지 이게 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말한 게 정차하고 공동현관 그 앞에서 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공동현관 앞에서 그거를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를 질문을 드렸는데 아니 나는 주차를 한 적이 없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러면은 공동현관이 밖에 있다는 건가? 왜 주차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정차를 한 적이 있냐고 내가 물은 것도 아니고 정차를 하고서 공동현관에 데려간 그 시간 텀을 물어봤는데 주차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주차장이 아니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난 흘러갔지. 자 이어서 듣겠습니다. 거기 어쨌든 현관 앞에다가 정차하셨다며. 그러니까 정차를 하시고 어쨌든 그 현관 앞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뭐 그 잠깐만 좀 그리시고 있어 보여. 자 이렇게 어쨌든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그린 이후로 넘어왔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방송을 하시길래 주차장에 버려줬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차에 치여 죽을 뻔을 했는데 여기는 차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자 차에 치여 죽을 뻔했다. 겨울이었으면 얼어 죽을 뻔했다. 막 이렇게 글을 쓰셨었지 곽글수 씨께서. 사람만 다니는 통로에서 어떻게 치여 죽입니까? 차가 들어옵니까 거기는? 차가 들어오면 다 부시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이제 건물 안에다가 그분을 데려다 놓은 건데 공동 현관 안쪽에다가 넣어놓은 거래 자기가. 근데 어떻게 거기서 차로 치여 죽니? 맞는 말이긴 해. 아까 전에 그 사진을 봤을 때도 그렇고. 자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요? 방송에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정차를 하고서 현관 앞에 내려준 시점까지 이제 걸린 시간이 대충 한 어느 정도냐. 제 기억으로는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분 정도 된 것 같고 그 이분이 저한테 예를 들어 저도 방송을 봤는데 뭐 질 파열이 됐고 뭐 발버둥을 쳤고 제가 삽입을 해갖고 아파갖고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가 흔들렸을
흔들렸을 거고, 그렇잖아요. 차도 흔들렸을 거고, 그 뭐냐 토사물이 묻은 거기에다가 막말로 제가 뭐 변태도 아니고 그런 데서 이렇게 뭐 감정이 나왔을 리도 없고, 예를 들어 제가 뭐 변태라서 그 성기가 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성기가 섰으면은 남자는 분비물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사실 분비물도 나오고, 강간을 하든 아니면 같이 어울려서 뭐 합의하든 그러면 사정을 했을 거고, 사정을 했으면은 제 정액이 들어갔을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분이 뭐 해바라기 센터 갔을 텐데, 해바라기 센터 가면은 뭐 처음 했다고 하든 많이 했다고 하면 질파열 정도 됐다 그러면은 엄청 상해갖고 피도 묻었을 텐데, 왜 그런 거는 하나도 없는지, 왜 강간치상이 됐는지 저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진짜로. 아, 그게 사정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삽입만 했어도 DNA 같은 게 나왔어야 할 텐데, 그들이 그 그렇죠. 주장하는 그 DNA가 혹시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그 질 안에서 뭔가 DNA 같은 게 검출이 됐나요? DNA가 질 안에서 나왔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이미 재판장에서 뭐 들으셨으면 모르겠지만 뭐 동종 정가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바로 국가 수사가 아니고 구속 수사로 되지 않고 그냥 제 얘기도 듣지 않고, 어차피 DNA가 나왔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질 속에서 DNA가 나왔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럼 김재련 변호사랑 곽결수 씨가 그 DNA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거는 뭐 옷이라든지 그냥 이런 데서 나온 옷도 있고요. 당연히 제가 옷을 입혀주는 과정에서 살이 닿겠죠. 위에도 닿을 것이며 밑에도 닿을 것이며, DNA는 스쳐도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억울하거든요. 바지를 뭐 올려주고 그냥 바지 같은데 닿았다 뭐 그런 건가? 제가 바지를 입혀주는 과정을 사실 설명드리고 싶은데,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아니 그냥 뭐 바지 입히면은 뭐 바지가 나오니까 밑이라고 표현한 게 그 뭔가 성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자, 여기서부터 존나 답답한 게, 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뭉뚱그려지잖아.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그 DNA가 나왔냐를 물어봤는데, 나 이 형님 조금, 이거 이 형님 진짜 혼자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봐봐, 얼마나 답답한지 봐봐. 네, 맞아요. 아, 성기에서는 나왔다고요? DNA가? 네, 사타구니 부위에서 나왔고, 위에 이거 봐, 성기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 DNA가 이미 나온 결과야, 그거라는 거는. 근데 들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되길래 뭔 소리야? 그러면은 그게 구속이지 하고서 더 들어봤는데, 안쪽 이게 탑브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옷이 올라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탑브라라고 했고, 전 탑브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줬고, 바지도 이렇게 잘 입혀주려고 그냥 입혀준 것 뿐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거 추행도 되게 억울하거든요. 하지만 뭐 누가 말을 믿어주겠어요. 뭐 이미 뭐 그 검사님도 뭐 전과자라고 이렇게 했고. 아니 근데 이게 말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사타구니는 성기가 아닌데? 사타구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니까. 사타구니가 남자 여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고. 예, 이어서 듣겠습니다. 바지 입혀주면 사타구니 쪽에 당연히 묻을 수 있지. 자, 봐봐. 사타구니랑 성기랑 다르고요. 예, 사타구니. 정확하게 그 성기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사타구니라고 했어요. 성게라고는 얘기 안 하고 사타구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근데 약간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대답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번 찝어서 안 물어보면은 뭐야 씨발 뭐 그러면서 성기 만졌다고 했네 이러겠구만. 방금은 성기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아니요. 사타구니고 성게가 아니고 사타구니. 저는 상게하고 사타구니하고 똑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예, 그것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전과가 이제 언제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는데. 예, 과거 얘기는 좀 하기 싫은데, 한 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약 한 30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뭐 죄값도 받았고 그런 일이 한 번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요걸 좀 얘기하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말에 뭐 마녀사냥이라고 이렇게 뭐 자꾸 캐놓으면은 가족들한테 얘기할까봐, 그거에 대해서 뭐 무슨 정확하게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뭐 조진웅 사건이랑 좀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한 30년 정도 됐고, 30년 근데 김재련 변호사는 그 조진웅 옹호하던데. 왜 이렇게 모순적이야. 아무튼 뭐 한 30년 정도 됐다고 하고. 자, 이어서 듣겠습니다.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단 한 번의 뭐 범죄도 저지른 적 없었고. 그럼
이 일 생각보다 때문에 택시를 그럼 못 하잖아요. 정가 그렇게 그 중간에 뭐 있었으면. 그렇죠. 다 택시를 하면서 다 정가 조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착실히 일만 했고 개인 택시를 목표로 하루에 17시간씩 일하면서 택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잃었고 꿈을 잃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꿈을 잃었는데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서 택시도 주변 사람들과 그 신용으로 은행권에서 다 전부 다 빚을 뭐 사람들이 1억 얼마라고 맞아요. 택시 개인 택시 그때 당시 거의 1억 정도 했거든요. 다 빌려서 빚내갖고 왜냐면 17시간씩 18시간씩 몸으로 바꾸면 전 금방 갚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있으면서 택시도 처분했고 빚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곽혈수 씨를 태웠을 때는 개인 택시였고 지금은 그만둔 상태다. 예, 그때 당시는 개인 택시였고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해보려고 했는데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제명도 자꾸 바꾸고 그래서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택시를 처분했고 빚만 남았고 빌린 지인들한테 돈도 조금씩 갚았는데 아직 덜 갚았고 은행권에다도 아직 못 갚았고 그래서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면접도 보고 구직 사이트에서 찾아도 봤는데 제일 걸리는 게 군대를 안 간 사유가 제일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알아봤는데 도저히 할 게 없어서 다시 법인 택시를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밤에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전반도 해봤는데 오전반은 돈벌이가 안 되고 야간반을 해야 되는데 야간반을 하면은 자꾸 그 생각이 났고 그 생각이라고 하면은 그날에 있었던 일이 좀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으신 건가요? 예,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방송을 보고 여론을 이렇게 보니 저를 전부 다 이렇게 나쁜 놈 취급하니까 제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택시를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날 이후에 그러면은 진짜 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망가졌네요. 예, 집에 돈도 못 갖다 주고 그게 이제 또 마음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법인으로 어떻게 다시 뭐 일자리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시다가 법인으로 이렇게 다시 법인 택시로 들어가셨는데 아침에는 이제 돈이 안 되고 아무래도 아침보다는 보통 취객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차 끊긴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요. 예, 야간 할증이 붙어갖고 낮에 일하려면은 10만원 벌려면 10시간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는 재수 좋으면 2-3시간이면 10만원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꾸 또 이제 그날 생각이 난다. 예, 그래서 3개월 하다가 다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생각을 했죠. 배를 한번 타볼까? 아니면은 뭐 농장에서 어디서 농장 일을 해볼까? 좀 바다점만 주는 데가 있었으면은 그냥 아무래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뭐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 곽혈수 씨가 올린 영상이라든지 이제 그걸 보셨을 때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다 확인을 하셨고 한번 쓱 보면서 대부분 택시기사 욕이었거든요 처음에. 예, 맞아요. 거기서 이제 댓글 쓰시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거기 여성분들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택시기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상관이냐 일단 피해를 입었다는데 지지는 못해줄 망정 여기서 왜 의문을 표하고 있냐 이 한남 새끼들 막 이런 댓글도 제가 많이 봤는데 어떻게 좀 당사자 입장에서 어떠세요? 좀 그런 댓글들 보고 좀 약간 상처를 받으셨는지. 저는 많이 상처를 받았고요. 아니 강간을 하지도 않았는데 강간을 했다고 이렇게 뭐 전과자로 뭐 이렇게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저는 막말로 뭐 조그만 일만 하면 전과자이기 때문에 다 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저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계시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너무 속상하고 또 변호사를 주변에서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는데 뭐 개인 택시 팔았으면은 뭐 1억 정도 있을 건데 왜 개인 뭐 변호사도 왜 못 사냐고 이렇게 하는 남 사정도 모르고 저는 제가 재판장에 나가서 그냥 있는 그 사실대로 다 제가 변론을 하려고 했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왜 그 본인 주장하는 대로 이제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하면 왜 혐의가 이제 강제 추행이 아닌 다른 죄명인 강간치상으로 기소가 이제 된 것인지 요 내막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되게 황당한 부분인데 처음에는 준강제 추행 및 절도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절도는 빠지고 준강제 추행으로 됐다가 또 갑자기 준강제 강간치상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이제 김재현 변호사가 들어온 이유인 거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는 이후에 그 통화나
하나 이제 보이스톡이 온 적이 있었다면 그분으로부터 휴대폰 관련 이야기 외에 사건 관련 대화가 좀 있었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분한테 처음에 신고할 때 당시 빼고는 뭐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분은 방송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으니까 합의해달라고. 저는 이분한테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전화를 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를 거짓말 하는지 전 이해를 또 그 부분도 못하겠어요. 왜 저를 진짜 범죄자로 만들 것인지, 왜. 그리고 제가 들었던 말에 의하면은 그분께서 합의금을 요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 누가 먼저 연락을 이렇게 한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들었는데 그 법무사 사무장님이, 정확하게는 사무장님이 전화를 하셨는지 변호사님이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뭐 통화를 해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좋은 선에서 한번 끝내보려고 했는데 합의금을 1억 달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바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왜 강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한테 합의를 봐야 되며 그런 전화를 왜 하셨습니까? 그냥 했대요. 저 할 말이 없던 거죠. 그럼 그쪽에서 이렇게 저분한테 이제 맘대로 연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그거를 쇼부를 보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얼마를 불렀다고 그랬죠? 제가 듣기로는 1억을 불렀대요. 1억을. 경찰이 혹시 확보한 아파트나 주차장 CCTV가 있는지, 그리고 좀 있다면은 좀 그거 관련해서 좀 들은 것이 있는지, 예,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확인한 바는 없지만 곽철수 씨가 말하는 그 강간이라는 거는 강력범죄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경찰분들이 강력범죄 사건인데 CCTV를 다 조사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확인한 바는 없어요. 저한테 보여줄 리는 없으니까. 제가 평일날 한번 가서 그 조사 기록을 한번 찾아봐서 보내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4만원을 채우려고 기다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곽철수 씨를 처음 만났다는 그분, 그러니까 뭐 그냥 친구라고 총치겠습니다. 그 친구라는 그분께서 4만원을 먼저 결제를 하셨고, 네, 카드로 선결제 4만원. 예, 선결제를 하셨고, 그 전에 이제 내리게 하면은 이제 뒷말이 또 나올까봐 4만원 못 채워서 기다렸다고 하셨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건 한 5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5분. 막 그렇게 길진 않네요. 예. 본인 차량 블랙박스 상태가 왜 수리랑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운행하게 되었는지, 당시 좀 인지 여부와 고장 기간 등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달라고 하시네요. 예, 그게 하필 일이 꼬이려면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차 뽑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새 차예요, 사실. 아, 아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오줌 싸다 이런 거 필수적으로 막으신 거고, 좀 세. 아니요.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왜 블랙박스가 왜 하필 왜 없어? 저희 와이프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제가 새 차였는데, 제가 퇴근길에 차를 한번 훑어봤는데 누가 뒤에를 박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범인을 잡으려고 블랙박스 칩을 빼서 이제 집에 새벽에 이제 퇴근할 때 갖고 갔어요. 범인을 잡으려고. 그래서 집에 갖고 갔는데, 이제 새벽이라 이제 다 자고 있으니까 제가 보진 못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전에 봐야지 그러고 놔뒀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뺀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택시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어제가 그제 같고 오늘이 뭐 어제 같고 막 그렇거든요. 한 열 몇 시간씩 일하면은 하루하루가 맨날 그날이 그날 같아요. 그래서 블랙박스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빼놨었고, 제가 블랙박스 뺀지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운행을 하는데 블랙박스가 없다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칩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차량에 있는 보조 칩으로 꼈어요. 꼈는데 이게 잘 되다가 갑자기 뭐 블랙박스 인식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삥삥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날 때마다 잠깐 뺐다가 켜면은 안 나고 났다가 안 났다 그러는데 안 날 때가 더 많았어요. 근데 소리가 나갖고 뺐다 꼈다 하기 귀찮아갖고 제가 위에 선을 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블랙박스 칩이 없던 거예요. 빼고 다니셨다는 게 그날 하루에 딱 그랬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네네, 소리 나갖고. 아니 근데 그 메모리 칩 그거 집에다가 이제 보러 가셨으면은 그거 다시 나중에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다시 끼우셨으면 되잖아요. 네, 없더라고요. 집에서 봤는데 내가 그 와이프한테도 물어봤었거든요. 내가 여기다가 칩을 놔뒀었는데 못 봤냐고.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범인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한양경찰서에서 지금 똑같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블랙박스 칩이 없느냐. 그래서 저는 상황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제 차 뒤에 누가 이렇게 박은 사진이
사진도 하남 경찰서에서 찍었고요. 아, 그 사고 인지 당시 그때는 이제 뭐 찍어두거나 하신 건 없고요? 예, 그때는 찍어둔 게 없었어요. 그냥 바로 잡으려고만 생각했지 제가 찍은 건 없고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수사관님이 찍으셨으니까. 왜 블랙박스가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똑같이. 그래서 그 사진은 어차피 저거 띄면은 다 나오니까 꼭. 진술의 이제 신빙성을 위해서 경찰분이 확인을 하시고 그때 당시 이제 운전해서 경찰서에 갔을 테니까 그 부분 사고 난 부분을 찍으셨다. 바로 차에서 검사를 하셨고, 예.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변호 요거 이제 관련해서 한번 가볼게요. 현재 그 변호인 선임 상태는 좀 어떤가요? 현재로서는 뭐 국선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연결이 일단 잘 안 되고 알다시피 뭐 돈도 없고 변호사에게 이제 사기를 당했다는 그 주장을 한번 하셨잖아요. 좀 증빙 가능한 자료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뭐 계약서라든지 송금한 그런 거라든지 대화 기록이라든지. 제가 계약서는 한번 집에서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뭐 사기라는 말은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해임한 과정도 몰랐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돈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돈 문제 때문에 변호사님하고 이제 소개시켜준 국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좀 돈 때문에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들께서 어쨌든 재판을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제 편은 참여 안 했지만 경찰서는 2번인가 3번 오셨었거든요, 변호사님이. 경찰서 2번인가 3번 갔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뭐 한 1,000만 원 정도 쓰셨다고 들었는데. 예, 맞아요. 아니 경찰서 정확하게. 두세 번 동행한다고 누가 1,000만 원을 받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이해 안 돼요. 그거 이제 송금한 그 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는 건가요? 제가 현금으로 줬고 따로 현찰로요? 변호사님이 돈을 네 현금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뭐 대화 따로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변호사님- 있나요? 채팅 기록이라든지. 예, 제가 혹시나 필요할 수도 있어갖고 제가 녹음은 한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날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거를 그분들께서 이제 뭔가 사임을. 예, 뭐 현재로서는 뭐 국선 변호사님이 뭐 얼마나 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연락이 안 되고 된다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 드리던가 아니면 재판장에서 제가 저를 변론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건 진짜 개존망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일단 좀 질문 계속 드릴게요. 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셨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뭔가 거부했다고 했나? 거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걸 뭐 반려했다고 해야 되나요? 취소했다? 그 이유는 좀 무엇인가요? 제 국민참여재판을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뭐 서류가 날라서 국민참여재판을 했고 저도 제 법보다는 일반인들이 제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거든요. 날라온 김에. 근데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국선 변호사님이 국민참여재판 취소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국민참여재판을 취소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론도 그렇고 누가 당신을 이렇게 좋게 보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반대로. 변호사님은 제가 무죄라고 생각하세요? 유죄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죠 이러시더라고요. 하지만 불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냥 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궁금했던 게 곽필수 측 본인 전과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나요? 왜냐면은 그분이 재판할 때 알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 정확히는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확실해졌다? 뭐 그런 의미였는지 아니면 그전에는 아예 몰랐었던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뭐 좀 질문 드려봤습니다. 저도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알 수도 없는 건데 그걸 알았다는 것도 되게 의아스럽고 또 방송에 봤을 때 제가 택시기사가 2명이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1명이 운전하는 건데 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걔네들이라는 이렇게 복수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재판에서 뭐 검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된 건가요? 아니면 김재룡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된 건가요? 뭐 판사가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된 건가요? 확실한 거는 재판 과정에서는 검사님이 동정 정가를 이렇게 강요하시더라고요. 예, 그 전에 알았던지 몰랐던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았다면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경찰도 요즘은 정가 기록을 함부로 조회할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전과 이력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좀 불리하게 좀 작용한다고 느끼시는지 지금 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뭐 재판 전략이 있으시면 전략이라든지. 제가 뭐 무슨 일을 했던 뭐 어떤 일을 했던 아무튼 전과자긴 전과자잖아요.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 일 때문에 많이 지금도 솔직히 뉘우치고 있고 남한테 뭐 사람들한테 뭐 잘 보이려고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고 왜냐면 잘못된 행동인 거는 성인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뭐 어려서 뭐 판단이 뭐 그랬다 쳐도 잘못된 행동이긴 행동이잖아요. 어차피 전과자라고 밝혀졌고 그래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30년 동안 범죄 단 한 번도 저지르지 않고 진짜 제 꿈을 위해서 17시간 18시간 일했거든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 그 방송국이나 이제 언론사 아니면 뭐 유튜버 등 뭐 외부에서 좀 연락이 온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구나. 알겠습니다. 뭐 좀 사건 이후에 좀 온라인 여론, 그러니까 뭐 곽결수 씨 채널에 뭐 후원이라든지 조회수, 뭐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있지도 않은 일을 갖고 오바를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저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아이고야. 나쁜 마음이 솔직히 좀 어떻게 혼내줘야 될지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금 그때 이제 있었던 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택시기사님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상처로 지금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택시 운전뿐만 아니고 아무것도 일을 못하게 됐어요 지금. 약간 어떤 측면에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을 제가 뭐 좀 더 어렸으면은 뭐 직장을 뭐 아무거나 구했을 텐데 지금은 나이고 제가 질문을 답변을 할 수 없는 게 군대 병역 문제 때문에 병역은 이거 군대는 왜 안 갔다 오셨죠? 이때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겠네. 근데 이번 사건에서 우리 택시기사님은 좀 본인이 진짜 억울하다고 보는 핵심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를 좀 정리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억울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강간이죠. 일단 강간은 안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전과자이기 때문에 뭐 강간도 안 했거냐 뭐 DNA 묻었다고 성추행으로 몰아가는 거 그것도 억울하고요. 또 세 번째 살인 미수 아니에요. 곽결수 씨가 말하는 뭐 주차장에 버리고 갔다? 살인 미수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다는데 저는 주차장에 버리지 않았거든요. 공손히 최선을 다해서 그분 친구랑 통화하면서 안전한 곳에 모셔다 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강간을 선생님 같으면은 강간을 하고 집까지 자기네 집까지 데려다 줬겠어요? 그게 진짜 저도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집을 찾아주려고 했다. 강간을 했는데. 왜 찾으죠? 뭐 나중에 뭐 복수하려고요? 강간으로 신고하면은? 그러게요. 토를 한 사람한테 성욕을 느꼈다는 것도 참 좀 이상하고. 근데 뭐 설마 그렇게 설사 특이 취향이라고 한들 다 그런 강간까지 하고 다 했는데 이게 토는 토인데 냄새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토사물을 저는 돈이 아까워서 새벽에 세차할 곳도 없어서 직접 해본 적도 많아요. 이게 진짜 미끈미끈하고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안 해본 사람들은. 택시기사들은 알아요. 오죽하면은 토한 손님이 타잖아요. 토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료기사한테 전화해갖고 야 내가 5만원 줄게 내가 10만원 줄 테니까 네가 치울래? 이렇게 농담삼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번 일을 좀 궁금한 게 이런 사건은 이제 처음 겪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뭐 동료 택시기사분들 중에 이런 일을 좀 비슷한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또라이 일을 좀 겪어보신 분들이 좀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지 아니면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인지. 뭐 희귀한 케이스도 뭐 차 탈 때 뭐 신발 벗고 타신 분도 계시고 차에서 집인 줄 알고 뭐 옷 벗으시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대변 보신 분도 계시고 소변 보신 분도 계시고 뭐 오바이트 하신 분 계시고 제가 여기 뭐 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토하신 분들 제가 사진 나중에 증거 자료로 쓰려고 왜냐면은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지금 당신은 현금이 없으니까 카드로 주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회사에 전화해서 아니면 카드에서 전화하고 나 택시비 요거밖에 안 나는데 왜 10만원이 긁혔냐 15만원이 긁혔냐 그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진도 많이 찍어놔요. 다른 분들도 나중에 딴소리 할까
할까봐 지금 당시 모면하려고 얘 카드 긁으세요 그러는데 다시 전화 오거든요. 왜 이렇게 돈 많이 긁었냐고. 회사 택시 같은 경우 회사에서 벌점 맞으면 끝이지만 개인 택시는 이런 뭐 과다 요금 이렇게 몇 번 받으면은 개인 택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증빙을 위해서 토사물 사진을 꼭 찍거든요. 개인 택시 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네. 만약에 진짜 이제 강간 사건이 일어났다. 개인 택시 하는 사람이 네. 어떤 다른 세상에서 네. 그럼 그분 그 면허 그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1억이 넘는 건데 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냥 아니 뭐 리스크가 너무 없고. 큰데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평생 일구원 그거를 강간으로 진짜 뭐 제 취향도 아니고 네? 제가 변태도 아니고 그 오바이트 냄새에다가 그 토사물이 많은데 거기다가 내가 착각까지 하면 1억 이상이에요. 제가 평생을 일궈왔는데 그 1억 이상을 그런 실수로 강간을 뭐 하려고 했다고 쳐요. 그럼 막말로 제가 뭐 전과자라면은 뭐 완전 범죄를 위해서 어디다가 뭐 몰래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사람들 안 보는 그 주차 라인에 정확하게 주차를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공동 현관문 그 환한 앞에서 사람들 들락날락 바로 앞에서 그래서 제 거기 앞에서 제 강간을 했을까요? 그러네요. 납득이 안 가는 점이 많긴 합니다. 그쪽 곽결수 씨 주장에. 일단은 근데 1차적으로 일단 어쨌든 지리대에서 DNA가 안 나왔다고 하시니 그럼 끝난 거지 사실. 강간을 했으면 삽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질파열이 되냐고요. 강간도 안 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왜 질파열 얘기를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정신병을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분이 꿈을 꾸셨나 아니면 혹시 상상 임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상 강간을 당하셨나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솔직히. 강간을 안 당했는데 어떻게 질파열이 당하냐고요. 그쵸. 근데 결국에는 보니까 그냥 지렴이었고 그리고 그분은 뭐 유레아 플라즈마라는 게 이제 뭐가 나왔다면서요. 3가지 병이 나왔대요. 3가지 병.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근데 이제 그것을 아니 그런 병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 안 예. 나오셨고 근데 그렇다는 거는 선생님한테 그 사람이 그 학교수가 옮았다면 둘 다 나왔어야 될 것이고 그 여성분이 가지고 있었던 거라면 선생님한테도 나왔어야 하는데 또 그게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 자료 보내드릴게요. 경찰서에는 이미 제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다시 찾아서 왔고. 앞으로 좀 진상 규명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좀 하려는 좀 계획이 있으신지 좀 구체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 솔직히 뭐 없어요. 그냥 제가 변론한 방법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거는 진짜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드릴게요 저도. 자 일단은 만약에 이제 판결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상대 측에 대해서 좀 무고나 명예훼손 등의 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제 또 유죄라면 항소나 민사 대응이나 뭐 생활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유죄자한테 나오면은 진짜 뭐 막말로 자살까지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저 진짜 안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하, 좀 이 형님이 지금 이제 가방끈도 좀 짧으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정신적으로 되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말을 좀 조리 있게 잘 못하시지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굳이 누구 편 들고 싶지는 않은데 혈수 씨 거는 이제 분석하면서 느꼈던 것이 모순점이 너무나도 많았다. 근데 나는 이 형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게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것이 100% 진실이다? 아 그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뭐 증거를 본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증거를 보인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 토한 거나 그런 사진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주장들에서 저는 뭔가 납득이 안 가거나 그런 건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스무스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의 저는 생각은 들었기 때문에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 토 냄새 존나 나고 이러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토범벅인 사람을 이거를 그런 데서 이제 성욕 느끼는 것도 좀 참 이해가 안 되고 그 시간도 되게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그 성폭행을 했다면 어떻게 왜 공동현관 앞에다가 차를 정차해 두고서 그거를 집까지 찾아주려고 그 호수도 물어보고 친구분한테도 전화도 걸고 그 안에다가 데려다 놓고서 사진까지 찍어두고 왜 그게 이제 가능할까.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없는 부분 그거는 이제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차 사고가 난 부분도 확인을 했다고 하고
하고 그 경찰 측에서 그것도 사진을 다 찍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없는 소리를 또 지어내는 것 같진 않고 그냥 뭔가 잘못 걸린 느낌? 저는 좀 스무스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좀 나그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두셨다면 땅튜브 방송을 미리 보셨었다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 그게 뭐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건지 뭐 무슨 옷을 입혀주고 이거 왜 해? 근데 좀 택시 하시는 분들 이제 이야기를 가끔가다 들어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뭐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썰 푸는 아저씨들 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좀 몇 번 들어봤었는데 별의별 또라이들이 많더라고. 진짜 그 성관계 요구하는 여성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집 주소 이야기 안 하는 사람 뭐 오줌을 그냥 지려버리는 사람 뭐 싼다고 협박하는 경우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이제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 여기 몇몇 분들도 이제 아니 경찰을 불러야지 뭐 하는 거냐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옛날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택시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고 그때마다 경찰을 뭔가 부르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대충 일 처리하고 그냥 좀 도와주고 다음날에 돈을 받고 뭐 시트 청소비라든지 이런 거 요구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던 경우도 많았을 것 같고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또 막 그렇게까지 뭐 비현실적인 내용은 또 아닌 것 같고 뭐 경찰 부르면 일단은 귀찮아지기도 하고 막 조사도 해야 되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옷을 왜 입혀주냐라고 하기에는 자기가 바지를 뭐 한 3분의 1 정도 내렸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얘를 차에서 내리게 해야지 내가 가든가 할 텐데 제정신도 아닌 애를 진짜 그냥 길바닥에다 던져놓고 갔다가 만약에 죽으면 아니면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자기 또 귀찮아질 거고 또 그런 생각이 또 옛날 사람이라면 지금 나라면은 절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 막 이렇게 좀 옛날 사람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론상 경찰 부르는 게 맞는데 우리 머리로는 아까 전에 그 쓰러져 있는 사진만 보더라도 제정신 아닌데 바지가 벗겨진 상태로 그거를 거기 공동공간에다 놓고 가면은 그거는 죄가 안 되나? 그것도 궁금하네. 근데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방끈도 굉장히 좀 짧으신 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생 때 어쨌든 그러면 그 소년범으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그랬다고 하면은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거잖아. 그러면은 사실상 최종 학력이 중졸이니 좀 아쉽습니다.